전국에 계신 강원책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애청하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이에는 각각의 호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20살은 약관, 40살은 부록, 50살은 지천명, 60살은 이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71세와 81세는 무엇라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71세는 80을 바라본다고 팔망, 81세는 90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망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문으로 8, 10, 8을 조합하면 쌀미자가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미수가 있습니다. 88세를 호칭하는 말이지요. 오늘은 미수를 바라보는 작가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철학 또는 교훈적 가치를 인생 지침서 형식으로 꾸민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수필가의 글모음집 88미수입니다. 먼저 작품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 28쪽에 나와 있는 딩동댕 구두병원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는 뉴스를 들으며 서가를 정리하는데 곧장 떨어진 동화책이 손에 잡힌다. 이윤자 동화집 딩동댕 구두병원. 가슴이 뭉클한다. 추억이 담긴 책이기 때문이다. 60년 전에 겪은 사라오 태풍의 악몽이 떠오르며 그녀와 나누던 정담과 내 생애의 전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1959년 9월 추석 아침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사라오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집을 재생불능의 가난한 처지로 만들었고 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무렵 3년 아래인 친구 여동생의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시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뻔하였다. 동해안 삼척 50천 강가에 살던 우리 집이 뒤채는 떠내려갔고 앞채는 기울어졌다. 정라 항구에서 오징어잡이 배의 오징어를 통째로 사 강둑에 덕을 메고 말리던 것도 싹 쓸어갔고 키우던 돼지와 닭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재도구는 물에 잠겼다. 장남인 나를 대학 공부시킨다고 자랑하던 아버지가 허망한 현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빗줄기 아래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는 신앙의 힘으로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밤새 피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서 깊은 모성을 느꼈다. 기울어진 집을 반쯤 일으켜 세우고 알거지가 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동생을 사범학교로 전학시키고 나는 부모님의 노심초사를 도우려고 취업을 하였다. 지금은 재난 대비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지만 그 시대에는 운명으로 받아들여 스스로가 수해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처럼 수재로 인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태풍 이전에 나는 25살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22살 전문대학생으로 보육대학에 입학하였다. 친구 동생이고 교회 권사님 댁이라 스스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자주 갔었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무척 반겨해 주셨다. 그는 영민하고 재치있고 문학의 소질이 있어서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녀는 선천적으로 등에 척추뼈가 나와 있어서 신체적 결함으로 늘 우울해했다. 보일 듯 말 듯한 신체불구로
진로를 고민하다 보육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문학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가 성한 몸이 아니어서 삶을 힘들어함으로 격려해주고 좋은 말만 골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딸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 무척 고마워하며 혹시나 당신의 딸을 거두어 줄까 하고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런 감정은 없이 알찬 대화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도 내 마음을 알고 보육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살아오 여파로 좌왕우왕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취업과 진로를 자문해 주었다. 내가 서울에서 취업한 해에 대전에서 연락이 왔다. 친구를 소개하며 사귀라 했으나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점심을 대접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세월이 흘렀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으로 일하며 문단에 동화작가로 이름을 올린다는 소식을 종종 들으면서도 내 삶에 바빠 잊고 살았다. 그녀는 동화집을 내고 세벗 잡지에 동시를 기고하고 방송에 인형극으로 출연하는 등 문학가로서 유아교육가로 활동을 하였으나 봄의 이상으로 40대 중반에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가 펴낸 동화집을 48년 후 내 나이 84살이 된 지금에야 펴보게 되었다. 딩동댕 구두병원은 내가 36살에 받았다. 한때 나는 책을 받으면 그해 나이 쪽수에 도장을 찍었었다. 모처럼 읽은 동화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고 교훈을 담은 내용들이었다. 늦게나마 읽으면서 그의 재능에 감탄하였다. 그가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8년 후에 나에게 책을 전하면서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린다. 여고 시절 김 선생님이 친오빠보다 더 사랑을 담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보육대학을 잘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린이들과 함께 살며 문학과 결혼하겠다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보인다. 딩동댕 구두병원을 읽으며 그의 순수성을 본다. 돌보아 주던 어머니가 없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불구의 몸으로 문학을 남편 삼겠다더니 그도 지쳤는지 하늘나라로 떠난 소식을 늦게 듣고 애도하였다. 그의 책이 반세기 동안 내 서재에 꽂혀 있다가 이제 읽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다. 태풍이 지나가고 여름 하늘에 두둥실 흰 구름이 흐른다. 이젠 추억의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의 동화를 쓰리라. 네,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책을 50여 년을 보관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책을 읽는 미수의 작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88미수는 1부 삶을 사색하는 이야기, 2부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 3부 사자성어 속의 이야기, 4부는 부록으로 시, 시조, 동화, 체험수기, 삶의 연보로 채워졌습니다. 차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글자마다 명언, 명구, 격언 또는 사자성어를 넣어 마치 종합문예지 형식으로 꾸며져서 이채롭습니다. 김기태 작가는 2012년 한비문학 수필로 등단하였으며 33년의 공직 경력을 끝으로 1996년 서기관으로 퇴임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장로, 강원기독문화역사연구소장,
개간지 예양의 샘 발행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88미수는 2018년 은광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